전세보증금 위험 줄이려면 중년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여러분, 4억을 넣고 전세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잠적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지만 선순위 채권 때문에 돌려받은 건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생생한 피해 사례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남에 사시는 최 선생님은 올해 58입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4억 5천을 마련하셨습니다. 집을 살까 고민했지만 집값이 불안해서 전세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집을 알아봤습니다. 분당에 깨끗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집주인은 40대 젊은 부부였습니다. 직업도 있고 멀쩡해 보였습니다. 아파트도 새 것이었고 위치도 좋았습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근저당이 3억 잡혀 있었습니다. 전세금 4억 5천에 근저당 3억이면 7억 5천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9억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하고 이사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평온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도 잘 됐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안심했습니다.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8개월째 되던 날 이상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경매 개시 통지서였습니다. 최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가려고 했지만 어디 사는지 몰랐습니다. 최 선생님은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최 선생님이 계약한 후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2억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 이 집에는 잔세금 4억 5천, 근저당 5억, 합쳐서 9억 5천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9억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시세의 70에서 80%에 팔립니다. 7억 정도입니다. 근저당이 먼저 빠져나가면 2억만 남습니다. 최 선생님의 전세금 4억 5천 중에서 2억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최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35년 직장 생활하며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퇴직금도 한 푼 쓰지 않고 모두 넣었습니다. 그 돈이 2억 5천이 증발할 위기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최 선생님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30년 넘게 하신 박 사장님이 이 사례를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박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최 선생님은 결정적인 실수를 여러 개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등기부 등본을 한 번만 본 것입니다. 계약 전에 봤으면 계약 후에도 주기적으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떼어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언제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뗄 수 있고 비용도 1,000원 남짓입니다. 그 작은 수고를 하지 않아서 큰 피해를 본 것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김 부장님은 이것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김 부장님은 60입니다. 2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을 뻔했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김 부장님은 매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달력에 표시해두고 매달 첫째 주에 인터넷으로 떼어봅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수억 원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3년 전 이 습관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다가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따졌습니다. 계약 위반이라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님이 법적 조치를 언급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불편하긴 했지만 돈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집주인의 재정 상태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급하게 전세를 넣고 싶어 하는지, 가격을 계속 낮추는지, 계약금을 당장 달라고 하는지, 이런 신호들이 위험 신호입니다. 또한 집주인의 나이와 직업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괜찮지만 떨어지면 바로 위험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선생님이 이 점을 간과했다가 고생하셨습니다. 한 선생님은 50대인데 2년 전 30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 30대 집주인은 35인데 아파트를 5채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투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 젊은 집주인은 갭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각 아파트마다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여러 채를 샀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5채 모두 경매 넘어갔습니다. 한 선생님을 포함해 5가구의 세입자가 피해를 봤습니다. 한 선생님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던 덕분에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조심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전세가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가율이란 집값 대비 전세금의 비율입니다. 시세 10억짜리 집에 전세금 8억이면 전세가율은 80%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80%가 넘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전세금을 다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 선생님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시세 9억에 전세금 4억 5천, 건저당 3억이면 합쳐서 7억 5천입니다. 전세가율은 83%였습니다. 이미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완전히 위험 구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안전한 전세가율은 60% 이하입니다. 9억짜리 집이면 전세금이 5억 4천 이하여야 안전합니다. 조금 여유를 두면 5억 이하가 좋습니다. 그래야 집값이 떨어져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에 사시는 정 사장님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정 사장님은 65세인데 전세로 40년을 사셨습니다. 한 번도 보증금을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전세가율을 철저히 따진다고 합니다. 정 사장님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전세가율이 70%가 넘으면 절대 계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위치가 좋아도, 집주인이 좋아 보여도 숫자가 안 맞으면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정 사장님을 너무 까다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사장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라 신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몇 억씩 하는 돈을 맡기는데 신중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전세보증 보험입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보험료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대신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한 선생님처럼 문제가 생겨도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약 0.3%입니다. 4억 전세면 1년에 120만 원 정도입니다. 2년 계약이면 24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4억을 지키는 비용으로는 싸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전세보증보험도 아무 집이나 가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험에서도 위험한 집은 가입을 거부합니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거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또 하나의 체크포인트가 됩니다.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이라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절대 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택에 사시는 윤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집을 바꾸셨습니다. 윤 선생님은 50대인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했더니 거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도 멀쩡하고 집주인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했더니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선생님은 고민했습니다. 그냥 보험 없이 계약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보험회사가 거부할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주인은 다른 부동산 때문에 소송 중이었습니다. 6개월 후 그 집도 경매 넘어갔습니다. 윤 선생님은 전세보증보험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5번째 체크포인트는 선순위 확인입니다. 이것은 등기부등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저당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등 모든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나 가등기가 있다면 절대 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집주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곧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저당의 날짜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 설정된 근저당이 많다면 집주인이 급하게 돈을 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사장님은 등기부등본 읽는 법을 제대로 공부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60대인데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